도미노처럼 치아들이 쭈르륵 쓰러지거든요. 교합이 무너지고 치아 다 쓰러지고 결국 나머지 치아를 빼야 돼요. 임플란트 수명 대체 몇 년입니까?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 임플란트 잘한다는 건 꼭 아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못 심으면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만약에 정말 임플란트 잘못 심다가 신경관을 뚫어버리거나 신경관이 절단됐다. 회복이 안 됩니다. 뼈가 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약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재수술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재수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임플란트 성공 잘하기 위해서 일단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이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임플란트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언제 해요? 치아가 없을 때 임플란트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외에 대체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치아가 한두 개가 없다. 옛날에 우리 많이 했던 거 브릿지. 치아 주변을 갈아서 씌워주는 브릿지가 있었고 두 번째 정말 치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틀니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근데 임플란트 나오면서 정말 치과는 치료 그 계획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치아 심리. 네. 옛날에는 치아가 상실되면은 그것을 대체하려면 나머지를 건드려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임플란트로 해서 치아를 안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임플란트가 가장 필요할 때는 치아가 있는데 그 사이가 딱 비었을 때 이때 임플란트 필수입니다. 왜? 여기 치아 비어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치아들이 옆으로 쓰러져요. 우리 도미노처럼 치아들이 쭈르륵 쓰러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치아들은 제 공간, 자기 자리 위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치아가 비어있다? 마음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결국 교합이 무너지고 치아 다 쓰러지고 결국 나머지 치아를 빼야 돼요. 치아들이 넘어지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빠지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그쵸. 또 두 번째 중간에 치아가 비어있을 때가 그때 꼭 필요하네요. 그때 필수고 두 번째 언제냐? 위에 치아가 있고 대합되는 치아가 있을 때. 자, 반대편 치아 있는데 아래 치아 없을 때 위에는 치아가 있어요. 근데 아래 하나 뺐습니다. 특히 끝에 치아를 많이 빼겠죠? 대부분 물어봐요. 그쵸? 이거 꼭 해야 돼요, 원장님. 이거 하나 없는데. 어금니 두 개 중에 하나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그런데 해요? 꼭 해야지. 왜? 밑에 치아가 없잖아요. 위에 치아가 내려옵니다. 그럼 위에 치아 음식물 끼기 시작하거든요. 썩기 시작하죠. 생기죠. 흔들리죠. 네. 여기도 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빠지면 다행이야. 옆에 치아도 괜찮은데. 그래서 치아가 대합되는 치아가 있거나 주변 치아가 있으면 저는 임플란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맞네. 야, 완벽한 답변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어금니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이거 항상 아파트 지을 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자, 하중이 똑같은데요. 철근 빼먹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비용이 줄죠. 그쵸. 자, 우리가 씹는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 개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치아들이 그 힘을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나머지 치아들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 환자분들이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내 치아를 다 회복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가끔 이럴 때는 있어요. 이제 먹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녀린 여성분들은 정말 가녀린 여성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나 가녀린 남성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큰 욕심 없는 분들은 저는 어금니 하나도 괜찮다고 가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잘 드셔야 된다, 잘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생략하는 거는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명은 정말 10년 이상 가나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임플란트 수명 대체 몇 년입니까?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세상에 평생 가는 게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평생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치과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 근데 그 연구마다 실은 평균 수명이 다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기억이 나요. 어떤 거는 제가 기억하기 쉽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숫자가 18년. 18. 제가 웃자고가 이거 정말로 18 years. 나머지는 다 기억 못하겠는데 그거는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18년. 그것도 이상한데. 이상하네. 아무튼 18 years. 18 years. 그 숫자는 아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그 앞뒤를 보잖아요. 앞뒤가 상당히 편차가 컸어요. 임플란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 요소로 수명이 좌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첫 번째 요소는 모임이 제일 중요한 거. 원장님이 잘 심어줘야 돼요. 맞아. 잘 심는 게 제일 심어줘야 돼요. 잘 심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아파트 또 얘기할까요? 아파트도 누가 짓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건물도 질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항상 중요한 거. 자, 이게 임플란트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픽처라는 단어를 쓰죠. 식미체 뿌리 역할을 하는데 얘가 위치가 제일 좋아야 돼요. 그렇지. 나무랑 똑같습니다. 나무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이 임플란트 뿌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잇몸뼈에 안에 있어야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잇몸뼈 밖에 있을 때가 있지. 정말 임플란트를 어디서 하고 오셨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고 왜 피가 날까요? 임플란트 흔들려 심지어. 왜 그럴까요? 딱 엑스레이 찍어보면 임플란트가 뼈밖에 나와 있어요. 처음 심을 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오래 못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두 번째 요소. 일단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첫 가지? 번째는 원장님 요소. 음. 정말 원장님 잘 만나가지고 정말 잘 심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다 잘 심어놨어요. 다 잘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사람이 그래. 중요하다. 맞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니를 빼고 28개 치아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28개 갖고 태어나는데 그 치아를 상실하는, 빼게 되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지. 10대 때 빠진 사람 있죠. 20대 때 빠진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80대 때 처음 빼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유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관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 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네. 휴대폰도 똑같이 누가 사도 한 사람은 5년, 10년 쓰고 한 사람은 6개월 박살내거든요. 맞아요. 정말 같은 물건을 줘도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 다 다른 건데, 이제 임플란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났다. 그러면 내 치아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내 치아를 내가 또 잘 관리해주면 아껴 써야죠. 그리고 오래 쓰겠구나. 네. 자, 근데 꼭 이런 분 계신다. 원장님, 임플란트 하면 앞니로 갈배 뜯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저 앞니로 갈비 안 뜯습니다. 저 임플란트 아닌데 저 앞니로 갈비 안 뜯어요. 네. 왜 다들 그 갈비 뜯고 싶어 하는 거지가? 저는 그 광고가 문제인 것 같아. 그래. 광고에서 막 이렇게 뜯잖아. 맞아. 그 광고 보고. 이 달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달아가요. 해요. 네. 갈비 뜯다가 이 나가니까 멀쩡한 이도 나가는데 임플란트 오죽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절대 아껴 써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 관리 잘하라고 했는데 관리 잘한 것도 얘기해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힘 조절. 힘 조절 왜 중요해요? 임플란트는요, 내 치아랑 달라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임플란트는 뼈에 그대로 심어져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세게 심는지 몰라요. 근데 근데 감각이 좀 떨어져. 내 치아는 치아가 뼈랑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를 악문단 표를 쓰잖아요. 악 물면 내가 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감각이 딱 네. 들어오고.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면 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씹혀요. 그런데 너무 씹어서 임플란트 부러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힘 조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나왔다. 청결. 네. 잘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도 치석이 낍니다. 임플란트 몰랐죠? 안 닦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네. 어떤 분들은 안 임플란트 썩으니까. 내 치아 알인데 안 썩으니까. 네, 이거 왜 닦아요? 그래서 안 닦는 분들 계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치아를 생각하시고, 내 치아 내 생각하시고 치아처럼 잘 사용을 해야죠. 잘 아껴주고 잘 닦아주시면은 내 치아만큼 오래 쓸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10년이 뭐예요? 저는 20년도 쓸 수 있다고요. 30년도 실제로 저희 친어머니 제가 심어드렸거든요. 그거 몇 년 전이야? 그때 2000 초반대 아니에요? 10년, 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어쨌든 와. 좀 오래 쓰고 계세요? 잘 쓰고 쓰고 계시네요.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임플란트 관리만 잘해주시면 10년이 뭐예요? 20년, 30년 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야 되잖아요. 정기검진.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도 했어. 아니, 제가 최근에 자동차 정기검사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이거를 4년에 한 번씩 받게 하잖아요. 맞아. 안 받으면 자동차 못 쓰게 하잖아. 맞아. 벌금 내요. 임플란트도 그렇게 해야 돼. 꼭 정기검진을 받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임플란트가 언제 오세요? 아니 진짜로 저 너무 답답한 환자분 생각났어요 지금. 전체 틀렸어요. 그분은 위아래 전체 틀린데 제가 임플란트 위아래 다 해드렸거든요. 오, 좋으시겠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였어요? 5년째 안 오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째 안 오셔? 제가 너무 잘 지낸 걸 잘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소개는 또 계속 해주는 거야. 아. 그분 친구들이 계속 와.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오실 때마다. 근데 왜 우리 박모 씨님은 안 오세요? 그니까요. 그러면서 친구분들을 계속 보내는 게 좋다고 여기서 임플란트 해라. 근데 정작 본인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임플란트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내 치아처럼 꼭 6개월마다 관리를 받으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법으로 적용되면 좋겠어요. 국회로 갑시다. 국회로. 안 그러면 그 임플란트 다 망가지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보호 임플란트는 국가에서 지원한 거니까 보호 임플란트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네.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원장님을 잘 만나야 된다. 잘 심어야 된다. 맞아요. 두 번째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세 번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주기적인 치과에 치과에 방문하자. 방문. 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10년이 무슨 10년이에요. 20년, 30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래를 쓰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도 50년 쓰는데 50년 쓰셔야죠. 임플란트 비용. 왜 병원마다 이렇게 다르죠? 아, 정말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치과 비용, 특히 임플란트 비용 왜 다르냐 물어보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실은 보험 진료에 익숙해졌어요.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딱 가면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치과는 기본적으로 비보험이잖아요. 임플란트 특히 뭐 보험 임플란트 있지만은 비보험 임플란트는 그 가격은 진짜 원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손해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누구나 정할 수 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격을 본인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아, 간접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거기서. 그럼 거기서 왜 차이가 났냐? 일단 첫 번째로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뿌리 역할하는 게 있고 맞아요. 기둥 역할하는 게 있고 머리 역할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이 재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재료 가격이 일단 다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차이가 있을 거고 우리 그렇죠. 커피를 마셔도 콜롬비아 커피냐 과테말라 커피냐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케냐 커피냐. 아, 그러네. 그렇죠. 루아 커피도 제일 비싸잖아. 가격이 다 다르죠. 재료가 다르니까. 커피 얘기 나오니까 과테말라 커피랑 콜롬비아 커피도 네, 스타벅스에 스타벅스가 가느냐, 다르냐? 아니면은 이디야를 가느냐? 이디야를 가느냐, 메가커피를 가느냐? 메가커피를 가느냐, 콤포즈를 가느냐. 네. 커피 머신 내 기도 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그 기도 다 다릅니다. 사실 병원마다. 그러네. 저희는 카보 쓰잖아요. 우리 독일산 쓰고 있잖아. 맞아. 제일 좋은 우리 거, 기계 카보. 독일산이네. 네. 네. 그거 사용하고 잊고 있고. 있었다. 오늘 우리 그리고 기계 뼈 수리했어요. 이식제도 있잖아요. 뼈 이식제도 정말 아, 가격대가 맞네. 너무 다양하죠. 제일 저렴한 거 있잖아요. 합성 걸. 사실 그렇죠. 저희는 그거 쓰진 않는데 네. 제일 저렴하긴 한데 또 그걸 쓰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료도 다르네. 일단 재료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맞아. 뼈도 국산이 있고 수입이 있고. 스위스산이 있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가루 가격에 금가루처럼 비싼 뼈도 있고 다 다르네요. 그 금가루 뼈. 정말 뼈. 간혹 쓰시는. 이건 어려운 써야 케이스. 돼! 해서 이제 어려운 딱 케이스 몰래 쓰시네.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그 금가루 뼈. 네, 금가루도 그런 거. 있고.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래서 비용이 다르죠. 실제로 금가루는 아니고요. 금가루만큼 비쌉니다. 맞아요. 뼈 이식제. 네. 금 뿌리진 않아요. 네. 네.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금 네, 뿌린다고. 금가루 뼈. 네. 전설의 금가루 뼈. 그렇게 또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원장님의 숙련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원장님이 숙련도가 떨어지면은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 미용실도 똑같잖아요. 아, 맞다. 수석 원장님 계시고 미용실이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뭐 어떻게 이제 되나요? 시작하는 부수석 원장님 계시고 그 밑에 또 뭐가 뭐, 있죠? 뭐 주니어 뭐 이렇게 주니어. 뭐 이렇게 있나요? 주니어부터 네, 있겠다. 가면 이제 또 하신마다 다르니까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임플란트도 원장님이 그런 숙련도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오픈한 병원이라든지 이제 막 오픈한 병원들은 가격대가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이제 좀 그럴 수 오래된 있죠. 병원에 뭐 비해서. 미용실 주니어들도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주니어랑 또 수석 원장님들랑 또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것처럼 네, 미용실도 그런 차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임플란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간혹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있는데 이제 가격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요리하잖아요.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이거 된장 다 끓일 줄 알잖아요. 된장찌개. 그렇죠. 근데 이 집에 된장찌개 가서 먹었어요. 된장찌개 시켰죠. 맛이 없어. 이 집은 된장찌개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만족도가 좋아. 그렇다고 이 집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이 집은 된장찌개를 판 게 맞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만 보고 임플란트 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근데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그 임플란트 잘한다는 건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을 탓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준이 어렵다. 있겠지만 맞아요. 저도 병원이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워. 그런데 꼭 비용 가지고만 이제 꼭 선택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 이가 시리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데 부작용일까요?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런 분이 계세요. 임플란트가 나니까 치아가 너무 시려요. 찬물만 닿아도 시려요. 띠로리. 자, 이때 가능한 겁니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뜨거운 거 찬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꼭 환자분들이 임플란트가 나서 한 10명 중에 한두 분 꼭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리다. 아니, 임플란트인데 왜 옆에 치아가 싫어요? 처음엔 옆에 치아인지 모르죠. 아. 임플란트가 시리다고. 맞아. 임플란트 시다고 하시죠. 임플란트가 시리다고 오시는데 실은 원인을 보면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옆에 치아가 시린 경우가 있어요. 옆에 치아 중에 많아요. 자, 옆에 치아 시리다. 저는 이때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처음부터 치아가 시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치아 깨져서 만모 말씀하시는 거죠? 치아 깨졌든지 뭐 닳았다든지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임플란트 잘못 심은 거. 아, 잘못 심으면 치아 시릴 수 있어요? 네, 뿌리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원장이 그렇게 심은 걸 잡고 봤어요. 맞아.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건 부작용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부작용이죠. 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플란트 심을 때 정말 각도와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조금만 삐끗해도 옆에 치아 이 뿌리가 내 치아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치아가 시리죠. 자, 여러분 임플란트 정말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할 거야.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해요. 입안을 잘 보잖아요. 입안과 입안 사이가 공간이 몇 밀리인지 혹시 아세요? 작은 어금니는 8mm가 안 돼요. 보통 사이즈 큰 8mm 정도 돼요. 어금니는 10mm에서 12mm. 맞아요. 네, 그러면 8mm면요, 여러분 요만큼거든요. 그 사이에 잘 넣어야 돼요. 아, 정말 치과사 힘듭니다. 잘 넣어야 되는데 네. 그거 잘못 그러면은 잘못 들어가면 가끔 이렇게 치아에 닿아서 임플란트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거는 그 치아를 신경초를 하거나 임플란트 다시 심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런 부작용이 그리고 있을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원장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너무 좋아요. 근데 왜 반대편 치아가 아픈가요?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때 항상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병원에도 비법인데 저희가 해서 주의사항에 꼭 나가요. 반대편 치아 무조건 아프더라고. 쉽게 말해서 주말에 놀다가 월요일날 일나가 힘들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랑 똑같이 맨날 놀고 있었어. 위에 씹힌 치아가 없어. 놀고 있었어. 그러다가 새로운 친구가 왔어. 그럼 일을 해야 돼. 당연히 얘도 힘들죠. 치아가 안 닿고 있다가 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맞아요. 생각해서. 적응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보통 이런 적응은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아파서 못 씻겠어 하시다가 일주일 지나다가 괜찮다는 분 계시고 맞아요. 근데 정말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안 괜찮은 분. 그거는 위에 치아가 뭔가 금이가 문제가 있고 있어요. 하거나 그쵸.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가 닿는 게 없으니까 그 후에 발견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더라고요. 적응되면 좋아집니다. 적응되면. 네, 맞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못 심으면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맞아요. 우리 턱에는요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해서 가장 굵은 신경이 지나가요. 이 신경관을 건드리면 여기가 마비가 오거든요. 실제로 저는 마비를 받아봤죠. 이 사랑니를 빼주실 때 너무나도 어려운 사랑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니가 신경관에 붙어 있어서 신경성이 왔어요. 오니까 여긴 괜찮은데 앞에 치아들이 정말 시리고 느낌이 이상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역할하는 게 그 신경에 닿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 임플란트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사랑니는 제가 뺐잖아요. 빼면서 신경이 살짝 손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회복이 돼요. 신경관을 직접적으로 뭐 자르거나 손상을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만약에 정말 임플란트 잘못 심다가 신경관을 뚫어버리거나 신경관이 절단됐다.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런 경우 정말 큰일 나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임플란트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다 끝나고 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건 이제 부작용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거.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임플란트 구조가 세 가지거든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네, 임플란트와 기둥을 연결해주는 나사가 있어요. 네, 나사가 풀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는 계속 힘을 받으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할 때 환자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치과로 바로 뛰어가야 돼요. 무조건 뛰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 흔들리는 걸 그냥 두잖아요. 계속 흔들리면서 뼈가 녹을 수도 있고요. 이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나사가 풀리면 이게 약간 유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기둥만 부러지면 그래도 그나마 나. 근데 어떤 뿌리까지 분들은 부러진 경우도 있어요. 뿌리를 부러뜨려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럼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꼭 정기적으로 오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이게 네. 흔들리는 거를 본인이 자각하시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모르고 쓰신 분도 계셔요. 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흔들린 것 같다 그러면은 무조건 치과로 끼워가셔라. 꼭 웬만하면 해당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임플란트가 브랜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달라서 그 제품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안 했던 치과에 가게 되면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또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또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 병원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나왔어요. 평균 병원 수명을 통계를 했는데 짧은 병원도 있어요. 2, 3년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왜냐? 이 임플란트 이제는 뭔가 이상해. 아까 말씀드린 나사를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병원 찾아봤는데 병이 없어졌어. 그러면 진짜 많죠. 네.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병원을 못 찾았으면 이제 어느 병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봐주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안 봐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심었다가 다 끝이 아니라 다양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지관리 생각하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10년째 하고 있어요. 임플란트가 99% 성공한다는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이제 임플란트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물론 잘 심어야 되겠지만은 잘만 심으면 대부분 임플란트가 뼈에 잘 붙습니다. 그런데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임플란트도 불량률이 있잖아요. 그렇지. 불량률이 있죠. 공산품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임플란트도 공산품이라서 불량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너무너무 잘 심었어. 근데 이유 없이 뼈에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환자분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둘 다 고생했는데 이건 무슨 죄야 그러면서 누가 죄야 이러면서 임플란트 뼈에 안 붙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재수술을 해서 다시 잘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임플란트를 심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4주 간격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체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물론 제가 임플란트를 뭐 10개 심으면 10개 다 붙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진 원인은 다양하죠. 아까 말씀하신 제품의 공산품, 뭐 제품의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자분의 부주의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플란트라는 것이 뼈랑 잘 붙으려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팔 부러지면 기부스 하잖아요. 맞아요. 기부스 왜예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뼈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쵸. 잘 붙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임플란트 뼈랑 잘 붙으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붙기도 전에 씹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흔들리다가 아이쿠 하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환자분들 중에서 앞니 임플란트를 제가 해드리고 그날 임시로 치아까지 해서 너무 예쁘게 해드렸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 앞니로 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사 모양이라서 이게 뼈에 딱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최소 2달, 3달은 있어야지 뼈에 붙는 건데 일주일 뒤에 가져오신 거야 임플란트를. 앞니로 고추를 씹으신 거야. 여기 고추였어요? 여기 다른 거예요? 저는 갈비. 또 나왔어 갈비. 그러니까 아니 갈비 나도 모르게 뜯어버렸대. 앞니로. 못 살아.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나사를 박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초기에 뼈에 유지하기 위해서 나사병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뼈세포가 와서 붙어줘야 돼요. 그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정말 임플란트에 절대적인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이유가 임플란트가 뼈를 안 붙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뼈가 너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임플란트 신고 난 다시는 안 가고 아직 본뜨대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체크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플란트가 이제 뼈에 붙으면 붙는 건데 안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외부 물질이라서 염증방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꼭 제거를 해야 되고 빠르게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환자분의 요소가 있죠. 요즘 어르신들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야,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약 조심해야 됩니다. 골다공증약. 맞아요. 골다공증약 드신 분이 요즘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님도 드시고 아버님들도 드시고 남자들도 많이 드시거든요. 저 옛날엔 여성분들이 주로 드셨는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드세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습니다.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늘 안 붙는 건 아니죠. 안 붙을 확률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주의해야 되고 내가 먹는 약이 뭔지를 의사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끊었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임플란트 심었어.
임플란트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에? 근데 임플란트가 잘 안 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 치아를 올리기도 전에 임플란트가 뼈에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다 했는데 오래오래 잘 쓰다가 문제 생겨서 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때와 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들 궁금해하시는 거 재수술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재수술 가능하죠. 가능하지. 근데 제가 항상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깨끗한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낙서를 해놨어요. 거기다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쉽나요? 새롭게 싹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려지지가 않죠. 재수술은 그만큼 힘듭니다. 임플란트가 잘못됐을 때 재수술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근데 정말로 이제 환자분들과 알고 계셔야 될 게 임플란트가 잘못돼서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간혹 환자분들께서 아프지 않은데 왜 빼?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원래 임플란트는요, 문제가 네. 생겨도 안 아픈 경우가 많아요. 뼈가 다 끝장나는 녹아도 거죠. 안 맞아. 아파요. 그럼 네. 환자분들이 정말 나중에 이제 정말 임플란트 흔들려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재수술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재수술이 거의 힘들 네. 때가 있어요. 모든 건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는 꼭 체크를 하시고 원장님이 권유할 때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임플란트 성공 잘하기 위해서 일단 원장님 잘 만나시고 그리고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뭔가 임플란트 잘 안 됐다 재수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빠르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시기가 재수술은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재수술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거로 잘하시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원장님을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강 관리, 잇몸 관리 이런 거, 또 내가 이제 임플란트 어디서 하느냐, 라미네이트 또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 다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때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병원을 선택할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병원. 오래 있었던 병원은 많은 경험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많은 환자분을 보시면서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을까. 맞아요. 많은 인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치료를 잘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의외로 병원이 자주 바뀐 데가 많아요. 원장님이 바뀌거나 간판이 이름이 바뀌거나. 바뀌거나 맞아요. 그렇죠. 간판이 바뀌거나 그래서 바뀐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환자분을 끝까지 책임지지 책임지지 않을 않는 수가 있어요. 병원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래 기간 동안 환자를 지켜오신 분들 그런 병원들을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태평역에 위치하고 있는 더 서울 치과는 몇 년 됐습니까? 그거 이제 10년째 넘어갈 네. 거예요. 네. 한 자리 지켜왔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